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7일 밤 7시입니다. 이틀 전에 채널A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 문만 빼고 전 정부 장차관급 23명 수사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가 최소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채널A의 집계에 따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잔존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쪽에서 반발하고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초검회 의원들끼리 모여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는 월성원전 블랙리스트 무는 사람들 줄줄이 수사받아 라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 쭉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많긴 많습니다. 참.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했습니다. 서 전 실장에게는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해경과 군, 국정원에 진상 은폐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실장이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19년 11월 벌어진 이 사건에서도 당시 국정원장이던 서훈 전 실장이 강제 북송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걸려 있다는 이야기죠.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 씨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이 씨의 대기업 계열사 임원 취업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최근 노 전 실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한편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달 25일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보좌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원전 정책을 총괄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수사 대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그런데 그렇게 과거 2017년으로 돌아가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이른바 적폐 수사라는 걸 할 때처럼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처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수사를 기술적으로 한다는 거죠. 수사를 기술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춰가지고 적법 절차를 거치면서 무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리를 안 한다는 것은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리하는 사람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무리를 합니다. 법대로 하면은, 정거주의로 하면은 될 텐데, 쓸데없이 뭐 우격다짐을 한다든지 아주 야비하게
법리를 조작해서 한다든지 하면은 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또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자살자가 속출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수사의 베테랑이고 그 밑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최고의 엘리트고 검찰총장 이하 지금 일종의 적폐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윤석열과 문재인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 다 법률가입니다. 두 사람 다 사법시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 차이는 뚜렷합니다. 문재인 씨의 실력 차이는 문재인 변호사가 한 일이 뭐냐는 걸 보면 되는데 최근에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를 전으로 해가지고 2번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 입장문을 읽어보면은 본인에게도 불리하고 서훈에게도 불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문을 법률가가 왜 냈을까? 아니, 본인한테도 유리하고 서훈에게도 유리한 쪽으로 써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입장문 하나하나가 다 본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여론에도 언론에도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성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 있을 때인 2003년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 즉 성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걸 딱 소환해가지고 그걸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쳤습니다. 또 서훈 씨를 변호를 하면서 서훈 씨가 북한 전문가고 전략가이고 협상가이고 그리고 서훈 씨에 의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대전환이 왔다라고 써서요. 이건 국민들 지금 약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서훈이 개입해가지고 김정은의 말을 왜곡해가지고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국민도 속이고 트럼프도 속이고 해서 가짜 평화쇼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평화의 대전환을 한반도에 이룬 사람이라고 또 극찬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월북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일련의 그 정보 판단을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불리한 고백입니다. 월북 조작이라는 걸 발표를 하려면은 그 증거가 100%도 모자랍니다. 한 200%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월북했다고 지칭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서 또 한 번 더 죽는 거고 유가족은 그 누명을 쓰고 고통의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월북이 아니란 증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싹무시해버리고 월북 주장을 할 수 있는 증거만 추려가지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빼도 박도 못한 월북을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훈 씨가 구속된 겁니다. 아니 판사가 지금 윤석열 쪽 판사가 많겠습니까? 문재인 쪽 판사가 많겠습니까? 어쨌든 판사가 봐도 이건 너무했다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월북 월북했다는 발표를 하도록 한 것은 저런 사람이 판사가 되면은, 문재인 같은 사람이 판사가 되면은 엉뚱한 사람에게 살인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 혐의를 씌워가지고 사형 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판사를 한 적은 없지만은 박범계 법무장관 같은 전 법무장관이 바로 엉뚱한 세 사람에게 살인 혐의를 씌워가지고 중형을 선고했다가 진범이 드러나는 바람에 비난을 받고 있는 아주 위험한 오판을 한 판사 출신이 바로 박범계 법무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문재인 적폐 수사는 상당히 적법 절차를 지키고 5년 전에 되었던 것은 법리도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런 걸 되돌아보게 되면서 이 적폐 수사라는 게 과연 필요한 거냐?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정치 보복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뭐 전 정권 수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국가는 어떠냐 하면은 검찰, 법원이 독립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범죄가 밝혀지면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 하의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고 특히 좌파 대통령이 나오면은 무리를 합니다. 좌파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냐면은 법치를 부정합니다. 문재인의 예를 보십시오. 사람이 문제다 해놓고 우리 편 사람이 문제다. 우리 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인권 원칙, 적법 절차 원칙 적용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아주 농단을 합니다. 그건 이념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 정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정권 하에서는 좌익 세력에 의한 부정부패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견제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그때 사했던 적폐 수사를 해야죠. 5년마다 한 번씩 대청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게 한국의 어느덧 전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5년 동안 사했던 적폐를 청소한다. 5년 동안 사했던 나쁜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활짝 연다. 요게 해당하는 게 적폐 수사인 셈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전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주의해야죠. 5년 뒤에는 우리도 수사를 받는다 하면 지금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면은 당장 저 하늘에 오르는 기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조심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제 이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자연히 문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건의 부패든 반역 사건이든 그게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게 문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그 발부 이유를 보면은 뭐 집이 확실하니까 그 도망갈 사람 아닙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바깥에 자유롭게 내어놓으면은 그 관련자들을 찾아가서 입을 맞추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속한다. 문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서훈을 감싸고 나오는 것은 날 잡아가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은 증거인멸하라는 암시일 수가 있다 이거죠. 일종의 사법방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차분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